네, 안녕하세요. 뉴스가 돈이다의 돈이 되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예민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손 매니저입니다. 네, 손 매니저와 오늘도 함께 뉴스 또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뉴스 말고 이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터를 또 갖고 오셨네요. 네. 음식료 업종에 관한 얘기네요. 네, 하루에도 뭐 수십 개 리포트가 쏟아지는데요. 거기서 볼만한 게 꽤 있어요. 음식료 업종이 코로나19 수혜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왜 올랐을까요? 배달 음식이 많기 때문인가요? 그다음에 집에서 식당에를 잘 못 가잖아요. 네. 가정 간편식 이런 거 사다 먹고 주로 마트에서 음식료 라면부터 해가지고 사다 먹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달쯤 됐을까 주가가 조정이 아니라 꽤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음식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DB금융투자에서 네. 차재헌 연구원이라는 분이 60페이지짜리 꽤 긴 보고서를 냈는데요. 주가 한번 여기 보실래요? 보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네. 엄청 올랐어요. 여기 3월에 저점이 얼마야? 21,000원이었는데 47,000원까지 갔으니까 엄청 갔었죠. 네. 그다음에 그 농심 라면 그죠? 네. 라면 만드는 농심 엄청 올랐었고요. 삼양식품 많이 여기도 라면이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폭도 지금 꽤 컸어요. 저는 이제 주봉인데 주봉의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옆으로 꽤 많이 이제 고점에서 흘러내려온 거죠. 네. 삼양식품, 농심도 그렇고 그래서 음식료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 오늘 좋은 아마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기대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자세히 또 파헤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음식료 좋다가 아니라 음식료에 너무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으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중립적 내기는 좀 부정적인 건데 왜냐하면 2015년에 이 음식료 업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미래 이익을 땡겨 쓰고 거기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가지고 오버슈팅하면서 한참 고생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네. 그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지 않으려면 실적을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2015년처럼 주가 버블을 만들지 말고 실적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자는 게 이 포인트인데요. 네. 보면 이 음식료 업종들의 영업이익 이익률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2005년에 8.3%에서 2019년에 4.5%로 15년간 줄줄이 흘러내렸는데 왜냐하면 뭐 판매 채널의 경쟁이 마트 같은 데 막 할인하고 옛날에 원 플러스 원 이렇게 그죠.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업체 목을 조르는 거거든요. 단가를 낮추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말씀드린 가정간편식이라든지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고 네. 해외도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예요? 해외? 중국이지 뭐. 러시아도 많이 팔렸죠. 중국, 러시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잘 팔리는데 주로 이제 국내 음식료가 나가는 거는 주로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미국 쪽으로 뭐 CJ 제일제당, 농심 이런 쪽이 미국 쪽이나 북미 쪽으로 수출도 늘고 있는 게요. 지역이 다변화되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쨌든 컨셉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네. 재매수에 들어가자. 재매수로 추천하는 종목이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러면 총? 네, 여기서는 세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도 좋아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제법 거쳤다. 꽤 조정을 거쳤으니 그 가운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이 되는 기업 3개를 꼽고 있는데요. 네, 3개. CJ 제일제당. 제일제당. 네, 제일제당 발음 한번 해봐. CJ 제일제당. 네, 저도 잘한대요. 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대상. 네, 이렇게 세 기업은 네, 대상이라고 몰라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뭐 그 대상 브랜드도 꽤 유명해요. 조미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장류 이런 거 만드는 업체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한 내용이요. 네.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한데 어떻게 공략을 그럴게요. 할지 네. 좀. 세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 이분께서 쓰신 거를 네. 이 60페이지짜리 쓰려면 아마 날밤 며칠 썼을 거예요. 이렇게 네. 리포트 내시는 분들 참 대단하고. 써놓고 흐뭇하게. 먼저 CJ 제일제당은 보면요. 네. 주가를 잠깐 한번 볼까? CJ 제일제당 보면 네, 주가 볼게요. 보면요. 이게 코로나 때 아까 했지만 14만 8천 원에서 4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8만 7천 원이니까 조정을 제법 네. 좀 받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월봉으로 보면 그죠? 급등하고 나서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네. 받았는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앞서처럼 이제 한류 음식의 한류화를 내걸고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글로벌 식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집에서 시켜 먹는 이 혼밥 쪽, 그다음에 혼밥 쪽? HRM, 내식이라고 그러는 외식 반대말로 내식 오,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선물 세트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추석. 이제 또 시작이죠. 이제. CJ 옛날에 뭐 통조림 이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네. 올해는 뭐 통조림보다는 홍삼 이런 걸 많이 보낸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이익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3분기예요. 이제 3분기 이익이 발표되니까 3분기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3,025억 원으로 잡았고요.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예상 PER이 11.1배니까 상당히 낮다. 업종에 비해서. 그러면서 오늘 종가가 38만 7천 원인데요.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59만 원으로 목표가 당연히 매수 의견이고요. 59만 원으로 목표가를 많이 올려 잡았죠. CJ 제일제당. 네.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이트진로는 또 어떻게 되나요? 하이트진로도 주가 한번 볼게요. 하이트진로도 겁나게 올랐어요. 사실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뭐 지나간 거 얘기하면 뭐야만 네. 사실은 코로나 전에 작년에 여기 2019년 요맘때쯤 여기 자꾸 얘기했더니 여기 요때가 한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 2만 원 천 원 여기서 이제 장대 한번 확 나왔잖아요. 네, 2만 원 요때쯤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엄청 올랐어요. 3만 3천 원 갔다가 코로나 위기로 봄에 2만 2천 원 갔다가 네. 4만 7천 원 갔잖아요. 그죠? 혼밥 쪽이 늘어나면서 영향이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네. 아니 여기 이제 하이트 진로는 술이잖아요, 술. 혼맥. 네, 혼맥. 그다음에 뭐 테슬라 뭐 이런 술이 잘 팔리니까 그죠? 네. 테슬라 효과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점에서 보면 꽤 많이 하락했어요. 4만 7천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걸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요. 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일봉을 보더라도 네.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 다 깨졌죠. 구름대 오, 밑으로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살 자리가 용기 내서 사기 어려운 자리인데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네. 이분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조정이 충분하다. 그래서 7월에 소주 맥주 매출이 늘다가 8월 들어 주춤했는데 8월에는 사회적 거리들이 2.5단계 가면서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마트에서 이렇게 맥주나 소주 사가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밖에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포인트를 잡은 거는 3분기에 판관비가 뭔지 알아요? 판문관비요? 판관비. 판관비?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를 또 줄이신 거예요? 판관비라 그래요. 이제 뭐 유통하면서 여러 네. 가지 그 판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판관비나 광고비 이런 게 중요한데 판관비가 이제 생각보다 그 많이 이 판매 관리비를 안 쓰기 때문에요. 네. 3분기 매출이 10% 늘어나서 5,827억, 영업이익이 18.7% 늘어난 584억 원 할 걸로 예측했고요. 말씀드린 주요 제품의 수요 회복,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예상된 판관비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재매수해도 된다. 네, 지금 유가 3만 7천 원인데요. 목표가 37,000. 네. 매수 유지하면서 5만 2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5만 2천 원까지 그럼 제시를 하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대상 제가 네. 처음 들었던 그 종목 네. 있죠? 대상 볼까요? 네.
대상도 보면 그렇죠. 대상은 우리가 보면 직접적으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맥주도 그죠? 네. 뭐 사 마시고 CJ도 뭐 CJ 비비고 이렇게 먹지만 네. 대상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조미료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반찬할 때 쓰는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낯설 수 있을 텐데요. 네. 대상도 이제 신선식품, 그다음에 가공식품 쪽에서 이게 이제 HRM 집에서 갖다 먹는 거거든요. 이런 네. 쪽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에 가는 B2B 소재 식품, 이제 B2B 이제 기업의 단체로 기업이나 음식점에 이제 큰 용량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가게들 문을 뭐 제대로 못 여니까 악영향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20%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509억 원 기록하고 있고요. 네. 대상은 보면 앞서 하이트 진로나 농시 이런 데 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덜하네요. 그죠? 오른 거에서 맞아요. 네, 약간 옆으로 기는 이 주봉은 고점에서는 조정받았지만요. 일봉 보면 이제 약간 옆으로 좀 기는 그런 흐름이어서요. 목표가 4만 원 잡았네요. 4만 원 네. 잡았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꺼지고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실적 개선은 되는 종목 가운데 재매수를 이제 해도 된다.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대상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1순위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CJ 제일제당 두 종목 정도 더 눈이 좀 가네요. 네. 일단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종목들 좀 추린 종목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눈여겨보는 종목 일단 박사님 사견 하이트 진로와 CJ 제일제당이 좀 괜찮겠다. 또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또 음식료 쪽의 종목들이 아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골라보시고 오늘은 요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세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요. 네. 네.